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신교육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해볼 테마는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복군 관련주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13일날 이미 기사에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에 1.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국가 기능이 지금 엄청나게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4월 28일날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 전후 복권 재건 참여에 희망한다라고 정부에서 아예 밝혔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주들이 마구마구 움직인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급등주 이렇게 뭐 특징주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주들이 움직였는지 쭉 이렇게 관련주들이 막 얘기가 나왔던 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또 표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표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원본 파일을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더 보기란에다가 저의 블로그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 블로그를 클릭을 하시면 원본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데모를 볼게요. 데모. 네, 데모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건 조금 가진 자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매매 포지션의 단타가 너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장은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9년에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약간의 흐름이 이렇게 조금 요때 한번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좀 맞고 그 이후에 시세가 좀 나나 싶더니만 뭐 약간 여기 앞에 요런데 매물대들에서 막 이 상태에서 쭉 빠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점을 잡아내고요. 저점을 들어 올리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2022년 들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한번 보면요. 여기 라인 이렇게 좀 갭으로 상승하기 전에 딱 보면 요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한번 싹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앞에 있는 박스권이 있었는데 요 정도의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 자체를 뚫어 올린 흐름이 나와주는 거죠. 네, 이런 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뚫어 올리니까 보통 딱 박스권을 딱 뚫어 올리면 이제 얼마나 더 많이 갈지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딱 힘을 딱 보여주는 거죠. 갭을 여기서 딱 띄우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를 좀 빠지는 듯 했다가 다시 또 밀어 올리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데모 같은 종목은 여기를 라인을 그어 보면 여기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상장하고 나서 최고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거래량 터졌던 요때 있잖아요. 여기 해가지고 별로 안 남은 거죠. 매물대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솔직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를 넘겨줄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좀 떨어질지 그거는 솔직히 이 안에 들어있는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그 세력들의 마음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만의 매매 포지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이에요. 네, 현대 에버다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22년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요때 보시면 엄청나게 역설 신고가 찍었다가 그 이후에 파동을 그렸다가 이제 그 이후에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약간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엄청 빠졌다가 그 이후에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가주면서 조금 시세가 났었어요. 그래서 요 앞전에 요 앞전까지는 매물 소화를 한번 해줬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원래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를 어느 순간에 바닥을 잡고 바닥을 들어 올린 모습이 있었고 그 앞전에 보니까 조금 사인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윗꼬리가 긴 캔들들이 나오죠. 여기도 있고요. 하나.
네, 요런 것들은 누가 급하게 돈을 쓰고 좀 매집을 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약간 의문이 드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흐름을 어느 순간 바꿔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저점을 잡아내면서 저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팩트죠.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 같이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갭을 이렇게 빡 띄우고 아래 윗꼬리 막 길게 달잖아요. 이건 솔직히 약간 저는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조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 윗꼬리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거 자체가 장중에 엄청난 파동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왔다리 갔다리 엄청 복잡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자체가 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윗꼬리가 나오고 뭐 아래꼬리가 나온다 이런 거 자체가 이런 식의 매물대가 있을 때 좀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근데 종가 마무리가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에 거의 근접하게 종가 마무리 된 것 자체가 얘는 조금 더 올라갈 의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요 앞전에 요 산을 넘어섰어요, 꼬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도 하나의 매집이었을 수 있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단점이라 하면 요 앞에 매물대가 많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얘가 조금 여기 본전을 조금 주면서 매집을 조금 했을 수 있겠으나 이 위에는 아직 매집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얘가 방향성을 더 위로 튼다고 했을 때 뭐 장대를 세웠다가도 장중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 수 있겠구나. 네. 아래 윗꼬리 길게 다는 것처럼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위에 매물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어머 내 본전 왔네 던져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면 윗꼬리가 생긴다는 거죠. 밀려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의 매매 타점이 나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윗골이 달릴 수 있다라는 거 가정하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장대가 딱 서가지고 힘있게 올라가지고 이 앞에 있는 매물까지 다 먹어준다 하면 이제 앞으로 힘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떠한 시나리오를 계속 그려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매매 포지션이나 손절가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매물대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인입니다. 해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는 전체적으로 조금 우상향 추세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전반적으로 조금 저점을 어쨌든 계속 아주 크게 봤을 때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아래로 쭉 빠진 이후에 보니까 거래량들을 봤을 때 2018년도부터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앞전보다 훨씬 더 한 두세 배 이상 많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좀 개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가 좀 작업을 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아래로 쭉 빠진 이후에 다시 주가가 출렁거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 줬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줬었는데 다시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얘도 저점을 어느 순간 잡아냈죠. 저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키워보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어느 순간에 바닥을 잡고 저점을 들어 올리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의 매집봉의 형태 이런 캔들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돈을 쓰면서 이 앞전에 계속 본전을 주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세 자체가 이렇게 상승형 박스형으로 좀 바뀌잖아요.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얘가 여기 본전 주고 얘는 여기 본전 주고 얘는 여기 조금 더 위에 본전 주고 얘는 그러면 여기 위에 본전을 줬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는 것 자체가 이 앞전에 있는 이런 매물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본전을 내가 본전을 나한테 주니까 내가 이제 나 그럼 이제 본전에서 정리할래 이러면서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윗꼬리가 보통 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세력들이 개미를 털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 박스권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여기 앞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빠지면서 아래 윗꼬리를 길게 달았으니 요것은 하나의 물량 테스트거나 매집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아래 윗꼬리 길게 단 요 캔들 있잖아요. 요 캔들의 종가 그러니까 시가는 절대 깨면 안 돼요. 양봉의 시가는 절대 깨면 안 되는 상태에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그림이고 아니면 여기 이 거래량 좀 이 전날 터진 요 날 있잖아요. 요 날의 시가까지나 중심가까지도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래 꼬리가 이 양봉의 중심가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가 잡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손절가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여기 앞전까지 본전을 줬으니 추세를 조금 타면서 요런 좀 가파른 추세를 타면서 눌렸다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면 여기 앞에 이렇게 또
꼬리가 길게 달린 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올라갈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요 위에는 또 많은 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본전은 안 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안 가고 이 이후에는 그냥 쭉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매매 포지션 너무 중요하고 손절가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도 좀 최근에 움직임 좀 보여줬었는데요. 얘는 근데 약간 특이해요. 2028년과 2019년 정도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이 앞전에 나름 박스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상장 이래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좀 만들었었는데 이 박스권을 뚫어 올렸었다가 또 이걸 깼다가 다시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역사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 이후에 좀 흘러내렸죠. 네,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다가 코로나 때 때려맞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준 했더니 얘는 코로나 때 이후에 시세가 아직 안 난 종목이에요. 네, 이건 시세가 안 난 거죠. 왜냐면 이전에 났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하락 추세에서 어쨌든 추세 돌아 올렸었고 여기서 다시 또 하락 추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차트를 크게 키워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었는데 이 추세를 뚫어 올리는 이런 식의 이런 윗골이 길게 다니는 요런 캔들 있죠. 요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누군가가 거래량 돈을 쓰면서 이 앞전에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본전 한번 주는 형태가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좀 출렁거리다가 다시 저점을 조금 낮추나 싶더니만 어느 순간에 다시 저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요런 흐름이 나와주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매집봉이 맞았구나 라고 그때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점을 일단 여기서 잡아 올렸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잡아 올렸기 때문에 요 추세만 깨지 않고 움직여주면 너무 땡큐베리 감사한데 네 여기 앞에 얘가 지금 여기 본전 줬고 얘도 지금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본전 한번 줬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추세선상에서 여기서 조금 더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추세를 그려주고요. 눌렸다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앞에 근데 매물대가 많으니까 장대 양봉을 뽑는다기보단 장중에 장대 양봉을 뽑았다고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계좌를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매 포지션을 여기 시가 손절가 잡고 들어갔을 때 윗꼬리가 막 길게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익 중이라고 하면 약간 분할 익절로 하면서 이렇게 네, 올라갈수록 20% 팔고 20% 팔고 뭐 30% 팔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면 내 예수금도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금도 챙길 수 있으니까. 네, 퍼센테이지가 작아지면 또 다른 종목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조금 그리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DY 파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물론 이때만큼은 조금 아니어도 2022년 초에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이런 건 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물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비슷하게 거래량을 터뜨렸다고 해서 물론 얘가 여기 이상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파동을 다 견딜 수 있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도 보시면 코로나 때 이렇게 때려맞고 때려맞고 이런 추세를 만들어냈어요. 약간 시세가 났었죠. 코로나 때 이후에. 네, 그리고 나서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서 흐름이 바뀌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저점을 잡아냈어요.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는데 저점을 이렇게 잡아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요걸 살짝 깼었네요. 그래서 약간 이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추세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주는 그림이 제일 좋은데 어느 순간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 자체가 그러면 여기 위에 이런 식의 매물대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 박스권 안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매물을 조금 소화하거나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조금 끌다가 여기 위로 이제 박스권을 상단을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주면 그때가 타점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런 거래량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얘가 요 앞전에 요 정도 라인까지는 본전을 조금 줄은 흐름이었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뒤에 이렇게 산이 올라갔을 때 거의 여기 꼬리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파동을 만들고 있는 거 보아하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릴 때 이 위에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얘도 장대보다는 이렇게 매집봉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 꼬리가 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지 계좌를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지금 현재는 박스권이라고 좀 보여지고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좀 그리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주면 땡큐베리 감사할 것 같고 아니면 이 박스권 하단에서 타점을 잡고 바로 밑에 손절가 잡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입니다. 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는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식의 박스권이라고 솔직히 전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 앞에는 엄청난 시세가 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박스권이 그려졌고 어느 순간에 이 안에서 이렇게 또 확대해 보면 엄청난 파동이 안에 있지만 여기 코로나 때 여기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추세가 좀 났었잖아요. 근데 시세가 좀 나름 났었죠. 네, 왜냐면 한 52주 신고가 정도는 갱신했을 정도의 네, 여기 흐름이 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이렇게 쭉 빠지는 형태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요 흐름을 깨고 한 번 더 시세를 준 흐름이죠. 그래서 얘가 봤더니만 이 앞에 있는 산 같은 애를 넘어섰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진 걸 보면 이 앞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본절 조금 주고 난 후에 물량을 조금 받아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여기 한 33일선 정도에서 바닥을 조금 잡아주고 이 바닥 이후에 요렇게 공구리를 친 모습이 있어요. 네, 흔히 말해 공구리라 하면. 네, 시세가 좀 낮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빠졌다가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 흔히 말해서 공구리 친다, 바닥 다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약간 요런 흐름이 나와준 거죠. 근데 약간 요 종목은 대응하기 힘든 게 이런 음봉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서 갭을 띄웠다가 쭉 빼는 거죠. 보통 이런데 달려들게 되거든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뭐야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달려들었다가 이제 이런데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개인이 대응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그래서 본인만의 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양봉의 시가는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깨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아예 바뀌잖아요. 여기 나는 박스권을 만들어놨는데 이 박스권을 뚫어 올리는 요 캔들이 너무 중요한데 이 캔들의 시가나 이 캔들의 중심가 정도를 깨게 되면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얘가 만약에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세를 그렸을 때 뭐 이런 추세를 그린다고 하면 얘가 여기까지 눌렸다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 이 앞에 이런 라인들을 갱신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라인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얘가 요 앞전에 있는 이 최고라고 써져 있는 3,128원을 어느 순간에 갱신하러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라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눌렸다가도 뭐 요 정도까지 빠졌다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계속 시나리오를 조금 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화공영입니다. 네,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보시면 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식의 박스권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 앞에 여기 2007년에 엄청나게 시세가 났었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뭐 나름 시세를 조금 줬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크게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얘도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이렇게 아래로 많이 내려왔다가 추세를 살짝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런 식의 추세를 만들었다가 이 추세를 다시 깨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2022년 들어와서 얘 앞에 있는 이 추세를 넘겼었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요 정도 여기 앞에 2019년도에 요 초에 움직였던 요 정도 라인까지 본전을 조금 주는 흐름이 나왔었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가 어느 순간에 추세를 바꾼 거죠. 여기서 빠졌었다가 이 추세를 뚫고 이런 추세를 다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요 앞전에 산을 넘어줬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요 앞전에 훨씬 더 저 앞쪽에 본전을 주는 흐름이 나왔으니 얘도 33일선은 절대 깨지 않는 선상에서 네, 여기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네, 이런 추세를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뭐 약간 눌렸다 하더라도 네, 약간 이런 추세를 만들어 주면 여기 최고라고 써져 있는 1050원 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좀 뚫을 수 있는 라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요 앞에 여기 15,650원 이런 라인들까지 장악을 하러 올라가 줄 수 있을지를 네, 충분히 이런 섹터에 관련된 것들이나 이 종목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잘 대입을 하셔가지고 네,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제가 이게 네, 뭐 건설, 기계 이쪽 관련주긴 한데 약간 부동산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윤석열 어쨌든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책주나 이런 거에 또 엮여서 그런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관련주는 약간 단기적인 테마주일 수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 부동산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시세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금 생각을 해놓으시면서 네,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것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항암 기계공업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 이후에 시세가 났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거 다 매집인가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누군가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런 추세를 조금 만들었죠. 네, 여기서 뭐 조금 더 뺀다고 해도 약간 이런 추세를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좀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코로나 때 이후에 이게 시세가 엄청난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시세가 좀 날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 말았던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기 거래량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매집이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여기서 바닥을 좀 잡아내고 저점을 들어 올렸으니까 예, 이렇게 저점을 들어 올렸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 올렸으니까 얘는 여기 추세만 안 깨고 올라가 준다고 하면 땡큐베리 가면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약간의 윗골이 달리면서 약간 여기까지 본전을 줬는데 이 이후에 주가 빠지면서 저점 잡아 올리면서 다시 돌아 올릴 때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다시 얘가 여기 본전 주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가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를 이제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 이제 위에 여기 써져 있는 8,490원 라인을 또 쟁탈을 하러 갈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종목을 볼게요. 네, 진성 TEC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는 좀 이쁜 것 같네요. 아, 근데 얘는 보니까 상장 453원 이 최저점이었는데 요때 이후에 쭉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계속 성장했던 모습이 있네요. 네,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이렇게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네, 여기 나름 저점을 만들어놨을 때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가 또 나름 시세를 보여줬죠. 네, 얘는 좀 시세가 난 종목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이렇게 흘러내렸던 모습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점을 잡아냈네요. 그래서 저점을 쫙 잡아 올리면서 저점을 들어 올렸던 모습이 있고요. 얘는 요 추세만 안 깨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식의 어떤 추세가 좀 나와줬고 여기서 조금 더 가팔라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윗꼬리를 단 거 보니까 따라가 봤더니 아 여기 앞에 역시나 매물대가 있네요. 여기 매물대 물려 계신 분들이 내 본전으로 오니까 던진 거죠. 아 본전이라도 건져야지 이러면서 네,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박스권을 그릴 수 있어요. 네, 요 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물 소화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런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뭐 눌렸다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매물대가 있으면 시간으로 조금 보낼지 아니면 테마 이슈를 잘 타가지고 수급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한 번에 밀어 올릴지 이런 것들은 그때 상황을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요. 근데 요걸 좀 보시면 요거는 조금 뭐 시세가 낮다고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코로나 때 이후엔 시세가 낮죠. 네, 그리고 나서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본조를 조금 줬던 흐름이 있네요. 여기 앞에 매물대까지. 네, 그리고 나서 주가를 봤더니만 쭉 빠졌어요.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흘러내린 모습인데 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를 강하게 뚫어 올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조금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또 짧게 봤을 때는 이런 식의 네, 이런 식의 삼각수렴 안에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의 삼각수렴 안에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가서 끝에서 위든 아래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네, 가능성이 항상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저점을 조금 잡아 올리면서 여기 이런 추세를 조금 타려고 하니까 그리고 테마성이 조금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는 조금 더 힘을 많이 내야 되죠. 왜냐면 아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아까 그 추세를 봤을 때 이 추세를 뚫어 올리려면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 올리려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더 올라가 주려면 좀 힘을 써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하락하는 추세가 어쨌든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뚫어 올리려면 좀 수급이 좀 들어와야 돼요. 돈이 좀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수산중공업이요. 전 솔직히 수산중공업이 여기 엮여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기 보시면
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큰데 거래량을 봤을 때 2019년부터 해가지고 요때 역사적 거래량들 마구마구 들어오신 게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요때 차트는 어땠나? 보니까 어때요? 코로나 때 때려 맞고 그 이후에 엄청난 시세가 났었어요. 누군가가 돈을 쓰고요. 예, 시세를 엄청 줬어요. 이렇게 쭉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세를 엄청 많이 내고 그 이후에 주가가 쫙 빠진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점을 좀 잡아냈네요. 네, 저점 좀 잡아냈고 이 저점을 잡아내면서 저점이 조금씩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 저점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추세를 점점 바꿨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당겨 보면 여기서 여기 61선을 네, 좀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럼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도 61선까지 뺐다가 다시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세가 많이 났었던 종목들은 항상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났었던 종목들은 이 앞전에 요런 라인이네, 뭐 요런 라인이나 요런 라인 있죠. 요런 라인에 물려 계신 분들 항상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장대를 뽑았다가도 매집봉의 형태로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 있는 캔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거래량 터진 양봉의 시가나 이런 것들은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꼭 손절을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웹스입니다. 웹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코로나 때 이게 딱, 엄청 빠졌다가 안에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아래 나름 상장한 일에 박스권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 박스권을 뚫어 올리면서 시세를 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시세가 많이 나고 이제 끝났나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끝났나 했는데 또 올라가다 또 이제 또 빠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448일선을 조금 안 깨고 싶어 하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런 식의 여기 저점 쪽을 잡아냈잖아요. 근데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추세를 뚫어 올리는 기준봉이 하나 선 거예요. 이 거래량 터진 이 음봉이 요게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는데 이걸 강하게 음봉으로 밀어 올렸다가 빼긴 뺐지만 아무튼 기준봉으로 약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음봉이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 게 음봉 같은 경우는 이게 시초가에 띄었다가 쭉 빼는 형태가 많아서 여기 앞에 물려 계신 분들이 본전을 주긴 주나 약간 오히려 물려 계신 분들이 여기 캔들 또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쨌든 저점을 잡아낸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448일선 라인은 절대 깨면 안 되겠죠. 여기를 깨면 약간 또 개미 약간 홀린 다음에 약간 또 주가를 더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후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 양봉의 중심가까지도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면 여기 갭자리를 또 매꾸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기간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앞에 이런 식의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쭉 올렸다고 뺐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박스권을 조금 만들면서 이런 매물대들 조금 더 소화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충분히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양철관입니다. 네, 동양철관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그리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2021년에 역사적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죠.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럼 요거는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돈을 엄청 많이 쓰면서 요 앞전에 물려 있는 누군가에게 본전을 다 주고 나서 주가를 뺐어요. 주가를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점을 잡아 올리면서 추세를 지금 최근에 타고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산 자체가 다 매집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빠져 눌렸다가도 이런 추세를 안 깨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갭뜬 음봉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누군가가 강하게 들어와서 요 앞전에 라인 따라가면 요 앞전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본전을 조금 주는 흐름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 정도 라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크게 그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결국은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중에 있구나 라고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지 않아도 네, 주가를 많이 뺐다가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 준다면 이것도 하나의 매물 소화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요거 자체가 다 매집으로 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파동을 크게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만의 매매 타점이 너무 중요하고요. 손절가 항상 잡고 만약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다 하실 때는 좀 잘랐다 다시 본다든지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조금 그려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종목들 조금 해석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떠한 시나리오나 나의 손절가는 어딘지, 나는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고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할 건지, 내가 만약에 물렸을 때 나는 이거를 더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물타기를 어디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항상 그리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이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들 너무 중요하니까 또 열심히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께 또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우리나라 정책주인 부동산 관련주로도 이 안에서 엮여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또 따로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네, 만약에 내가 물렸더라도 혹은 내가 나중에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시나리오를 다시 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친교 일행아의 주식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